전속력으로 달릴 때 이렇게 힘이 셀 줄은 몰랐어. 내 몸이 튼튼해서 다행이지. 난 그냥 빵을 물고 뛰는 여고생과 길에서 부딪히는 만화 속 장면을 따라해본 것뿐인데. 진짜 미안해. 여긴 어쩐 일이냐고? 아마 스토리상 필요해서겠지? 변명이 너무 형편없잖아. 에? 이렇게 클래식한 장면이 벌써 유행이 지났다고? 이봐, 하늘 게임에서 내가 널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그렇게 악당 보듯이 째려보기야. 네가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싸우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인연이 다 이 게임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신만의 소원을 보여준다면 나도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그럴 리가. 그 가면에는 이미 네 영혼의 형태가 새겨져 있는걸? 내가 가져간다 해도 쓸모가 없을 거야. 한 오랜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줬는데 마침 내게 재능이 있었던 거지. 가면 그릴 때 보여줬던 그 낙서 말하는 거야? 내가 환조해낸 가면이 환월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계속 생각했어. 내가 준 이 임시 입장권이 꽤 쓸만한 걸 보면 내 그림 실력이 한층 더 늘었다는 증거지. 그러고 보니 나한테 뭔가 보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려서 전시회 입장권을 못 구했는데 날 안으로 데려가주면 안 될까? 날 도와준 건 사실이지만 당당한 무명객이 어떻게 입장권도 없는 사람을 몰래 들여보내주는 비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어? 신세를 졌으면 보답을 해야지.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게다가 우리가 언제부터 도덕적이었다고. 나 왜 그런 기억이 없지? 뭐라? 은근히 원칙주의자였네? 그럼 이 방법을 써볼까나? 라쿠나,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복슬복슬로 1권 제1화의 1페이지를 읽었을 때부터 너에게 푹 빠졌거든. 그날 오후 그래피아 아카데미 건물을 지나가다가 창가에 있는 널 봤는데 그때 난 알았어. 내 마음은 이미 너에게 뺏겼고 다시는 슬픔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걸. 너와 전시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생의 제일 큰 소원이야.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역시 누구든 자기를 띄워주는 칭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니까. 가자.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 일단 친구랑 합류해야겠어. 이제 뭘 자! 아니면 은하열차가 정말 이상나거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친구 왠지 낯이 익은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왠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피아 아카데미였나? 아, 됐어. 중요하지 않아. 자세히 보니 복슬복슬호의 마치번이잖아. 아주 제대로 채워놨네. 특히 네 귀는 진짜 비슷해. 여우라고. 자기소개부터 할게. 난 복슬복슬호의 평범한 팬 에바네시아야. 아, 네가 마치버니의 모델이지? 뉴스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마치버니,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1권 제1화의 1페이지를 읽었을 때부터 너에게 푹 빠졌거든. 너와 전시회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내 생애 제일 큰 소원이야. 근데 입장권을 못 구하는 바람에 여기서 무대의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불쌍해라. 걱정 마. 이 언니가 네 소원을 꼭 이뤄줄게. 나도 합류할래? 이렇게 귀여운 여우 동생이 설마 나쁜 마음을 품었겠어? 펜틸리아도 아니고, 게다가 여기엔 스텔라론도 불멸의 거목도 없잖아. 에바네시아,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응, 고마워. 마치 세븐스 언니. 히메코 언니한테 메시지가 왔네. 시간이 다 됐으니 이만 들어가자. 드디어 섰다. 어머! 개척자랑 마치 세븐스 맞죠? 싱크로율이 엄청나네요. 무명객으로 위장해 무단 입장하려는 사람 중에서 두 분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무명객 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휘비께 표 검사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는군요. 여러분을 맞이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히메코 씨는 이미 입장하셨고요. 개척자 씨, 마치 세븐스 씨, 그리고 이분은 이쪽은 안녕하세요. 은하열차의 새로운 팩 에바네시아예요. 농담이에요. 저희의 친한 친구예요. 두 분의 친구라면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은하열차의 귀빈이 곧 입장하십니다. 모두 환호해주세요. 관람객 여러분,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스타레일 필스 전시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최 측엔 펄파이어사에 감사드리고 홀로 인더스트리, 신속중공업, 많은 방송국의 협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방된 전시구역에서는 별바다를 누비는 은하열차의 기묘한 모험을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벨러버그입니다. 자, 그럼 얼음과 눈의 세계에서 온 영웅의 이름을 크게 외쳐볼까요?
전 어른이 되면 수호자가 될래요. 얼음 거인이 돼서 북주한 초고대병기와 싸울 거예요. 다음 생에는 수호자가 될 거야. 마법 소녀로 변신해서 이상 낙원을 지키겠어. 에? 뭐야? 왜 다들 쿠쿠리아를 응원하는 거지? 가장 주목받는 행사에 가장 인기 있는 미소녀 스트리머를 초대한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너 지금 이상방어부에서 지명 수배 중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 일만 끝나면 바로 도망가야 해. 생각해보니 스파클의 신분으로 잠깐 숨어있는 게 좋겠어. 어차피 그들이 찾는 건 스파키니까 이 스파클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 이봐 무명계, 이 불쌍한 꼴을 봐서 그냥 가면을 돌려주면 안 될까? 꿈도 꾸지 마! 야호! 은하열차에 두 무명객도 오셨으니 이제 긴장감 넘치는 벅슬벅슬한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벨로보그편 최종화 수호자와의 유대에서 쿠쿠리아가 함께 싸우기 위해 소환한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 얼음의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는 수호자의 마술봉! 딩동댕! 정답입니다! 두 무명객보다도 빨리 답하다니 아무래도 복슬복슬호의 열렬한 팬인 것 같네요. 커다란 두 얼음 덩어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지. 게다가 얼음의 거인은 대체 뭐야? 쿠쿠리아가 변신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크기가 창조의 엔진급은 아니잖아. 뭐라고? 쿠쿠리아님이 인간의 몸으로 창조의 엔진과 싸운 거야? 그건 더 멋지잖아. 근데 만화에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쿠쿠리아가 얼음에 갇히기 전에 야구방망이 라쿤에게 준 건 무엇일까요? 땡! 틀렸습니다. 오, 정답! 화염의 랜스! 마지막에 라쿤 씨가 화염의 랜스로 모든 사람의 빛을 쿠쿠리아에게 전달해 그녀가 힘을 되찾고 화염의 형태로 강림할 수 있게 했어.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아. 사실 화염의 랜스는 내가 가슴을 찔려 죽어가는 순간에 과거의 수호자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무슨 소리야? 벨로보그의 마지막 전투는 수호자님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국의 백성들을 위해 얼음 거인으로 변신해 무명객과 함께 벨로보그를 파괴하려던 파멸의 엔진에 맞서 싸운 거잖아. 복슬복슬호 스토리는 벨로보그의 공식 입장을 따른 모양이네. 잠깐, 그게 아니야?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조금만. 아, 알겠다. 쿠쿠리아가 무명객과 함께 폭주한 엔진을 물리쳤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면 반대로 너희가 물리친 적이 쿠쿠리아라는 거지? 그렇구나. 벨로보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면 힘들게 얻은 평화를 지킬 수 없게 될 거야. 그렇지? 에바네시아, 이건 비밀로 해줘. 입단속 잘할 테니 안심해. 그런데 의외네. 은하열차의 영웅도 거짓말을 할 줄이야? 거짓말은 오래 못 간다는 말이 있지. 하지만 벨로보그의 미래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해도 난 이 거짓말이 오래 지속됐으면 해. 그 사람들은 내 친구니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하늘 게임에서 아렌자들은 가면을 쓰지만 내가 볼 땐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는 과정 같아. 대영웅! 이벤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올라와서 쿠쿠리아님과 파멸엔진의 전투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줘. 내가? 위기에 빠졌어. 힘내세요, 쿠쿠리아님.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영웅님이 오시네요. 근화열차의 영웅이자 벨로보그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개척자를 이렇게 스타레일 패스에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이에요. 보존의 의지를 이어받은 그 이름을 크게 외쳐볼까요? 자, 천하의 전사님, 그 명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불타오르는 화염의 랜스로 쿠쿠리아님을 지원하고 저희의 부름이 그분에게 닿게 해주세요. 진행자가 부르네. 네가 나설 차례야, 영웅씨. 만화에선 파멸의 엔진이야. 명장면 재현이라. 내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대영웅! 전화할 때 꼭 그 대사를 외쳐야 하는 거 알지? 당연히 화염의 랜스 돌격! 있지. 큰 소리로 외쳐줘. 화염의 랜스 돌격! 하염의 랜스 돌격! 화염의 랜스 돌격! 창끝이 불타오르고 있네요. 자, 이제 모두 응원봉을 들고 쿠쿠리아를 응원해주세요. 힘내세요, 코코리아님! 다들 이렇게 몰입하는 걸 보니 나도 같이 외치고 싶어지는데. 쿠쿠리아님 파이팅! 지지 마세요, 쿠쿠리아님. 왜 그래, 에바네시아? 좀 감동했어. 이 장면을 보니 처음 창천항로 복슬복슬로 만화책을 펼쳤던 순간이 떠올라. 달리는 열차, 화려한 은하, 좀 별나지만 모험심으로 가득한 동료들. 이야기가 허구라는 건 알지만 정말 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하지만 아쉽게도 고향을 떠나는 건 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좋아해줘서 고마워. 복슬복슬로에서 귀여운 동물들과 여행한 것도 결국 우리랑 같이 여행한 거나 마찬가지지. 어떤 친구가 말해준 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이 지금의 모습과 다르다 할지라도 반짝임에 거짓은 없대.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빛이야. 이야기를 통해 너 같은 친구랑 연결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여정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야. 그럼 다음 전시구역으로 가볼까? 좋아, 가자! 화염의 랜스 돌격! 재밌게 즐겼어? 다음 역엔 어떤 좋은 게 있는지 보러 가자. 복슬복슬로 셔틀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요. 복슬복슬로 셔틀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역인 선주 나부 전시구역으로 가시겠습니까? 폴럭스에서 전시회를 엄청 공들여 준비한 것 같네. 선주 나부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복슬복슬로 셔틀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가.
인연경의 물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갑다니까. 전시구역에서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지? 배관이 터졌나? 요즘 유행하는 몰입형 연극인 것 같아. 이번엔 정말 돈이 안 아깝네. 벨로보고 구역의 스토리로 봤을 때 복슬복스로가 선주에서 겪게 될 모험은 아마 알겠다. 감몽이랑 경원이가 절멸대군 펜트리랑 대결하는 부분이겠지? 복슬복스로를 안 본 눈이라니 진짜 부럽다. 뭐 좋아? 덕분에 복슬복스로에 대한 지식을 실컷 뽐낼 수 있으니까. 열차가 선주 전투에서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 역시 격전! 돌아온 구름 오전대지! 소위 전대란 슈퍼히어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지. 너무 흥분했나? 미안. 이러면 안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구름 오전대는 선주의 구름 위 오전사를 말하는 거겠지? 기억 도둑한테 기억을 도둑 맞았나? 우리가 펜틸리아랑 싸울 때 조력자가 이렇게 많았다고? 한 번에 5명씩이나? 안 되겠어. 궁금해서 온몸이 근질거려. 얼른 들어가 보자. 열차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주간너굴 기자들은 다들 왜 저렇게 수상할까? 정말 정교한 선주 의상이네. 우와, 인형경을 완벽하게 재현했잖아. 전시구역 전체가 물에 잠겨 있어. 라쿤 씨, 나 그거 보고 싶어. 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 스톱! 노래 실력은 더 안 뽐내도 될 것 같아. 에바네시아가 말한 건 그거라고. 손짓 한 번에 고해가 갈라지는 그거. 단몽이,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1권 제1화의 1페이지를 읽었을 때부터 너에게 푹 빠졌거든.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건 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람? 만화 속 마치버니한테 배웠지. 뭐? 이거 완전 나에 대한 엄청난 인신공격이잖아. 됐어. 내가 가서 상황을 물어보고 올게. 진행자님, 이 몰입형 연극 너무 과몰입 아니에요? 벌써 20분이나 기다렸는데 바다를 가르는 연기자는 대체 언제 와요? 네! 이 전시구역의 연극극본은 선주의 유명 문학가이신 서현 선생의 지도하에 창작된 거랍니다. 여러분께 열차 여행 명장면을 리얼하게 재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군요, 개척자님!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부탁이에요. 인형경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 전시구역도 좀 구해주세요. 알겠어요. 관람객 여러분, 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은하열차와 함께 유서 깊고 신비로운 선주에 도착했습니다.
선주 나부예요. 맞습니다. 선주 나부의 인연경이에요. 은하열차의 영웅 개척자님께 감사를 전해볼까요? 나부 선주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의 전시관까지 구해주셨으니까요. 이어서 은하열차의 실제 모험 여정을 각색한 인연경 팩트 구름 5,000대 집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히어로물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내 주연 배우가 주역을 맡아 연기할 수 있게 지원해주신 만원 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개척자님도 무대에 올라 절멸 대군을 물리쳤던 그 격렬한 전투를 재현해주세요. 또 뵙는군요, 무명객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선주의 영웅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선주의 영웅이 자기 나라를 구하는데 어째서 남의 손을 빌려야 하는 거죠? 저희처럼 말이죠. 이 세계의 현지 영웅은 현지 사람들을 수호할 수 없나요? 저희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를 선사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봐요, 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각본에 정말 그런 대사가 있긴 해요? 아니, 정반대죠. 스타레일 패스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환월 게임의 발을 들인 나련자로서 데이브레이크 스쿼드가 당신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설마 물러날 생각은 아니겠죠? 은하열차의 아련자.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저 사람들 뭔가 잘못했어. 감정이 과하게 들떠있는 것 같아. 열혈소년 만화 속 캐릭터도 저렇게 말하진 않잖아. 맞아! 보통 만화에선 이런 도발 뒤에 엄청난 음모가 숨어있곤 하지. 안 되겠어. 나도 함께 싸울래! 마치 세븐스, 그녀의 실력을 믿어야 해. 지금은 무작정 싸움에 뛰어드는 것보다 동료들한테 연락하는 게 우선이야. 저 사람들이 스타레일 패스에 온 진짜 목적은 뭘까? 이게 헐씨가 추측했던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아련자일까? 근데 4명의 데이브레이크 워리어 중에서 아련자는 누구일까? 실력으로 봤을 땐 그 빨간색 녀석일 것 같은데. 멍하니 있지 말고 전시구역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살펴보자. 아, 괜히 공연만 허무하게 무산됐네. 뭐 구름 오전대 집결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선주의 이야기도 큐말코드 작가님이 대충 지어낸 건 아니겠지? 어째 전혀 놀랍지 않네. 남의 공로를 가로챌 수는 없지. 사실 펜틀리아는 경원 장군님과 다낭이 힘을 합쳐 물리친 거야. 구름이 오전사가 공적을 세웠던 시대는 무려 700여 년 전이지.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주 사람들은 대체로 수면이 아주 길어. 네가 봤던 복슬복슬로 만화에도 그런 설정이 있었을 거야. 누군가는 장생불사를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난 풍요가 그 명성만큼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아. 참, 여긴 선주가 아니었지? 그럼 풍요에 대해 좀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맞아. 근데 선주 사람들이 풍요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우리도 보리인과 싸우고 마각의 몸과 맞붙은 적이 있잖아. 아, 그때 그 전투에서 펜텔리아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주의 불사불멸의 절멸대군이 탄생했을 거야. 사실 내가 보기엔 풍요와 환락은 궁합이 꽤 좋아. 무한한 생명이 있어야 무한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겐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계속 살아갈 권리도 있지. 잠든 뒤에도 다음날 또다시 눈을 뜨고 싶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야 그 어려운 말은? 진지하게 말하니까 갑자기 엄청 애늙은이 같아. 아, 자니깨니 하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가서 페나코니 구역을 둘러볼까? 아, 전시를 계속 볼 거야?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데이브레이크 스쿼드가 온 걸 보니 다른 아련자들도 안 보이는 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 에이, 마치 세븐스 언니, 겁먹을 필요 없어. 우리의 라쿠니가 한순간에 상대를 제압했잖아. 오, 정말 든든한데? 라쿠나, 사실 난 네 오랜 팬이야. 알았어. 뒷부분은 더 안 해도 돼. 가자, 페나쿠니! 구역으로! 히메코 언니, 왔구나! 너희 괜찮아? 웰트가 알려줘서 생방송으로 개척자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싸우는 걸 봤어. 잘했어. 아마 도전을 통해 자기들을 지지하는 관객의 원력을 불러일으킬 생각이었을 거야. 네가 무작정 그들을 다치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 편으로 돌아섰겠지. 그러고 보니 이분은? 또 만났네요. 열차의 항법사 히메코 씨? 미안,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 물론이죠. 뉴스에서 여러 번 봤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에바네시아는 그래피아 아카데미 학생이지? 전시회를 둘러보다가 만난 친구인데 복슬복슬로와 열차의 엄청난 팬이래. 에? 한월의 비밀 정원에서 봤다는 소녀가 바로 이 아이야? 잠깐! 네 가면을 그려줬다고? 그럼 에바네시아는 전혀 평범한 애가 아니잖아. 대체 정체가 뭐야? 넌 대체 누구야? 난 언니랑 마찬가지로 환월 게임의 관객이야. 다만 내 상황이 조금 특별할 뿐이지. 너희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 복슬복슬로 뒤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이야. 이제 잠시 작별해야 할 시간인 것 같네. 가려고? 정체가 들통났으니 신데렐라의 마법이 곧 풀릴 거예요. 즉흥적으로 시작한 놀이니 즉흥적인 작별로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라쿤 씨, 이 전시회로 인한 관심과 기쁨을 느꼈을 거야. 네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때 그 힘은 네 가면 속으로 흘러들어갈 테지. 그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가 재미없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으면 해. 아, 내가 또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그럼 떠나기 전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 꽃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 왜? 미소녀 전용 효과인데? 네가 진지한 스타일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 자문자답하는 수밖에. 그건 꽃이 순식간에 흩어지기 때문이야. 네가 가져온 꽃배경은 챙겨가야지. 사라졌어. 한월 게임은 늘 예상치 못한 사람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에바네시아 씨는 자기가 그저 관객일 뿐이라고 했지만 가면을 그려내 누군가를 아련자로 만들 수 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너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미안, 내 걱정이 좀 과했지? 좋아, 이제 출발하자. 누구든 좀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새의 눈을 통해 여기에 예쁜 아가씨가 숨어있는 걸 똑똑히 봤으니까. 당신은 누구죠? 너와는 상관없어. 너와는 상관없어.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이해해주세요.
제가 본 게 맞다면 여기에 뿌리 내린 이 고목이 바로 풍요의 불멸의 거목이겠죠? 꼬마 아가씨, 계속 숨어서 장난칠 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이야기 좀 할래요? 이상방어부 사람이 사활이 멀다고 여길 들락거리며 게임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건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외부인에게 내 거처를 들키다니 이젠 정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네. 말투는 좀 거칠지만 내 정체를 한눈에 알아볼 만큼 안목이 있으니 잠깐 몇 마디 나눠주지. 3가지 질문에 답해줄게. 어서 물어봐. 질문이 끝나면 바로 쫓아낼 테니까. 상락천구는 왜 그분이 축복한 세계에 풍요의 불멸의 거목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는 걸 묵인하신 거죠? 하지만 거리낌 없는 그분의 성격을 생각하면 허락이고 뭐고 없었을 거예요. 그럼 2번째 질문을 하죠. 당신은 아하토피아의 토박이 영물인가요? 아니면 불멸의 거목이 형상을 부여해 탄생한 장수종인가요? 기륭과 운세를 점치는 게 특기 아니야? 내 머리 위에 걸린 점괘가 길한지 흉한지 좀 봐줄래? 당신의 머리 위엔 2개의 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바로 그게 답이야. 나는 환월게임의 승패를 주관하는 중재자지. 이 세계에서 용솟음치는 기쁨의 힘이자 그것은 생명 맥박 그 자체이기도 해. 선주의 점술가, 당신이 보는 기륭은 내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덧없는 한 장의 꽃잎일 뿐이야. 진정한 나는 이 순간과 영원을 품은 진세의 신목이지. 재밌네요. 이런 말들을 생각해내는데 꽤 시간이 걸렸겠어요? 날 만든 그 녀석은 이런 얘기를 해도 대부분 안 믿을 거라고 했지. 그 말이 딱 맞았네. 전 믿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처지거든요. 원래 점술가의 말을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게다가 당신의 이마에는 기륭을 점치는 부적도 없죠. 그건 당신의 운명이 평범한 인간의 기륭견화를 초월했다는 뜻이에요. 이곳에 온 이후로 그런 사람은 딱 한 명 봤죠.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 스스로를 풍요의 흉물이라 자처했으니 이 세계 주민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흉악한 운명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설마 당신의 짓인가요? 그 입에서 나온 답이 절 설득하지 못한다면 저는 천궁의 화살부적으로 빛의 화살을 소환할 거고 그땐 이미 늦을 거예요. 진정해.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고. 난 점을 치는 재주가 없는데 갑자기 기룡이니 뭐냐 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나도 막막하다고. 어쨌든 이 환월게임 이면의 온갖 규칙과 변수들은 전부 어느 신의 즉흥적인 결과물이야.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정세에 대해선 우리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날 없는 꼴을 바래서 이렇게 된 건지 말이야. 이 심상치 않은 정세는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날 없는 꼴을 바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상락천군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손수 짜놓은 게임을 파괴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리 와봐.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사용했던 무왕용 도구야. 나와 함께 먼 하늘을 넘어 불사의 영약을 구하러 간 가면이자 내가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변화하고 이곳에 옮겨 심어진 뒤로 이 가면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 가면이 다시 신단 위에 올려졌어. 그렇다는 건 누군가 게임의 심판인 당신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제 당신은 아련자가 된 거네요. 나는 아련자들이 각자 영토를 나눠 왕이 되고 가면의 힘을 빌려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전쟁 게임을 100년 넘게 주재해왔어. 사도들이 등장해 각축을 벌이며 에이언즈의 힘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상대를 죽이려 했던 서바이벌 게임도 주재했지. 환월 게임이 방해를 받아 중단될 위험이 생기면 난 언제나 환락과 풍요가 하사한 권능으로 측량하고 판정하며 규칙 위반자에게 벌을 내렸어. 난 환월 게임의 보안 시스템인 셈이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게 아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웃음신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웃음신에게 엄청난 징후를 품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일까? 그런 존재라면 발가락을 다 꼽아봐도 셀 수 없을 정도야. 난 그 녀석한테 진작에 경고했어. 장난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쉽다고. 봐, 현세에서 업보를 받았잖아. 그게 누구든 또 목적이 어떻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 아련자가 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당당하게 이 혼란 속에 뛰어들어 배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협력해달란 거야? 너희 선주 사람들을 혐오하는 풍요의 흉물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고의 영목인 당신이 어떻게 풍요의 흉물이겠어요? 기준이 참 유연하네. 수렵과 풍요라. 응, 우린 정말 재미있는 파트너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우선 나무에 있는 제 친구부터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아, 깜빡할 뻔했네. 지적이렴 작은 새야. 내가 허락할게. 효광 장군님, 그리고 여우 아가씨, 두 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행복 수술? 이 세계의 풍요의 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넘쳐나는군. 제가 점괘로 본 가장 끔찍한 징조가 스텔라론 헌터나 이상낙원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만원이라는 아련자 역시 위험한 변수죠. 가능하다면 두 분이 시필드 시티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시필드 시티로 가봐야 하나? 아무래도 특별한 수단을 써서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겠어.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왔네요. 이 비밀 정원이 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줄곧 궁금했거든요. 선조 사람인 너한테 이 세계의 인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지. 도착했어.
벌써요? 잠깐,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야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열차를 타야 하니까. 인상적인 여행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넌 절대 본 적 없을 거라고 했잖아. 볼릿 드래곤 열차 타봤어? 하늘 게임의 중재자라면 더 멋진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선주의 장군인 그쪽은 뭔가 더 멋진 이동 수단은 없어? 됐어요. 그만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필드 시탱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참, 혹시 돈 있어? 나 대신 표 좀 사줘. 두 번째예요. 따따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왜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선주의 점술가? 길가의 풍경에 넋이 나갔어? 아니면 전기 징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수많은 점을 치면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게 됐지만 불길한 징조를 마주할 때마다 고요했던 마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괘를 보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잡념을 떨쳐내곤 해요. 당신보다 연장자인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하게 긴장한다면 무한한 수명이 끝없는 고행이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데 저희의 책임은 무거운 산과 같잖아요. 점술가는 내일의 고통을 예견하느라 눈앞의 즐거움을 놓치곤 하지. 하지만 내일의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두려움이 심은 독이 든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결말을 알기에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순간의 풍경이 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게 아닐까? 봐, 눈앞에 이 항구는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어선이나 행인은 존재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거라곤 화염뿐이었지. 증발한 바다는 갈라진 해저와 하늘을 뒤덮는 재만 남겼어. 외계의 천마군단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도보부룩으로 밀려드는 물결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 바로 저쪽 산꼭대기에서 한 화공이 나와 함께 대지의 붉은빛 상처를 바라보며 사라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그녀는 붓으로 파멸당한 모든 걸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지. 그 화공이 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 나 역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만고의 종말까지 환월 게임을 유지해야지. 이 게임의 윤회 속에서 매번 강림할 때마다 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차를 음미하듯이 그 맛이 달든 쓰든 매 순간의 맛을 섬세하게 음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곳들을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만고의 세월로 찰나를 음미하면 그 맛은 깊고도 오묘한 법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수종이긴 하지만 당신에 비하면 그 삶은 짧기만 해요. 게다가 선조 사람으로서 제가 짊어진 인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처럼 가볍게 임할 수가 없네요. 에바네시아 씨, 당신에게는 음미해야 할 게임일지 모르지만 낙원 사람들에겐 생사가 달린 현실이에요. 알았어. 이제부턴 괴롭고 원한 가득한 진지 모드로 전환할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관자재의 눈으로 시필드 시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볼게요. 그들이 멸망의 재앙에 빠져 있다면 머리 위에 붉은 운명의 점괘가 떠오를 거예요. 천공이 우주를 순행하고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니 운명의 길에 경의가 펼쳐지고 옥주가 그를 들이우네. 천안이 열리고 닫히니 기륭이 나타나리라. 겁살이 머리 위를 비추니 붉은 점괘가 드러나는도다. 썬데이 씨가 영조를 통해 제 시야를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에바네시아 씨.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네, 가까이 가서 보시죠. 한작 없는 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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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왜 이 사람들 머리 위엔 길괴가 떠 있지? 한작 없는 꾼. 은하열차는 시필드 시티에서 꺼져라! 은하열차는 이상낙원에서 꺼져라! 안녕 귀여운 아가씨들. 시필드 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항해하지 않을래? 아저씨, 축제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호는 왜 그렇게 무섭게 외치는 거야? 우리 시필드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가장 중시하거든. 불만을 표현할 때도 미소를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소양이니까. 이 평온을 깨트리는 게 누구든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깃발을 흔들자.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한 감정이네요. 이 기쁨은 꼭 규칙적인 동작 같아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싹하네. 이봐, 만원국장이 열차팀을 토론에 초대한 거잖아? 이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은하열차 쪽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무명계처럼 보여? 어머, 얼굴에 티켓을 붙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에잉, 참.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리를 이런 색으로 염색하다니. 은하열차에 있는 그 토끼랑 똑같잖아. 딱 봐도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 이봐, 얼간이 염색한 거 아니거든? 마치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잠깐, 아까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어? 표정이 확확 바뀌네. 전에서 온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더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참외는 무슨? 너희는 종족부터 다르잖아.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한작 없는 꾼. 한작 없는 꾼. 한작 없는 꾼. 눈부신 햇살, 상쾌한 기분. 만원 방송국의 거리의 행복 인터뷰입니다. 저는 현재 시필드 거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진실한 미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먼 곳에서 오신 손님 같은데 저희 이상낙원의 대축제인 환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당연하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은 흔치 않잖아? 잘 됐네요. 저희는 한 가지 보편적인 우려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하열차의 개입이 저희의 신성한 환월 게임을 천의 세력 경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인 우려라고? 기자 선생,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동기를 평가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행동이 가져오는 실제 결과죠.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네요.
많은 시민들이 컴퍼니가 그려내는 번영의 이념보다 만원 씨가 제시한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맞이하고 싶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행복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행복의 진실성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 그 논리대로라면 사탕을 먹다가 충치가 생겨도 행복한 거잖아? 어차피 그 과정은 달콤하니까. 아주 생동감 넘치는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가설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외부인이 정의한 보존과 만원 씨가 주장하는 행복 중 어느 쪽이 이상낙원의 미래를 더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미래는 그렇게 좁은 양자택일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이씨, 전부 방어적인 대답뿐이네. 임팩트가 전혀 없으니 이 인터뷰는 폐기하고 진짜 행복 소감을 말할 시민을 찾아서 보충해야겠어. 길게. 여기도 길게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행복 소다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만원 국장님처럼 행운이 따를 거예요. 또 10,000원이네. 그 사람 방송업계 사람 아니야? 소다수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고, 외지에서 오셔서 모르시는군요. 만원 국장님은 저희 시필드 시티의 자랑이에요. 본가가 옆골목에 있으니까 진정한 시필드 시티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상상이 가세요? 15년 전 그 끔찍한 재난 이후로 그분은 가족을 전부 잃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가엾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으니까요. 만원 방송국, 그땐 시필드 방송국이라고 불렀죠. 여하튼 방송국에서 그분을 위해 역경 속 미소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잊지 않고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보세요. 이 모든 게 행복 미소 연구회와 만원 씨 덕분이에요. 만원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까지 가져다 줬어요. 저희는 그분처럼 과거의 슬픈 일을 잊고 매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그분처럼 고난 속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심으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천회 아련자들에 맞서 저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고요.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저희 시필드 특유의 행복 맛을 꼭 느껴보세요. 모든 고민을 잊게 될 거예요. 10,000원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여기도 길게군요. 흔적 없는 꿈. 고통스러운 기억과 작별하고 영원한 지금을 하나 보세요.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유일한 진실이 되길. 만원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세요. 저희 모두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겁니다. 정말 기묘하네요. 몇 번이나 점을 쳐도 이 시필드 시티를 오가는 사람들 머리 위엔 평안을 알리는 길게뿐이에요. 제 관자자의 눈이 아련자의 능력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난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점점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 길가의 행인, 항구의 어부, 거리의 상점 주인, 그리고 행복을 설파하는 사람들.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사람들 몸속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천천히 꿈틀대는 걸 느꼈어. 그 존재는 너무나 허약해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한때 산산조각 난 뒤 가루가 되었고 또 제가 될 때까지 불타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 하지만 그것에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을 온 들판에 뿌려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야.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은 행복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행여네가 홍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밀 정원에서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세상을 파멸시킨 재앙 뒤에도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머리 위에 길귀가 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선주의 장군이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수렵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겠지. 따라와.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책? 환월 게임의 심판, 아니 전직 심판으로서 공공연히 게임 규칙을 왜곡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아련자를 마주한 이상 내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정 집행이야. 판정 집행이라면 번개를 내리쳐 만원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 판정을 하려면 일단 법기부터 되찾아야 해. 그걸로 아련자의 죄를 측정해야지만 그녀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 마치 정원사가 미친 듯이 자란 가지를 다듬듯이. 거의 다 왔어. 관람객 여러분, 한 적 없는 꼴. 장비를 밟거나 화초를 꺾지 마세요. 다 왔다고요? 법기를 그냥 이렇게 훤한 곳에 두다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죠? 서두르지 마.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내 소중한 측량 도구를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렇게나 놔뒀겠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아, 눈속임인 거죠? 당신 같은 비범한 존재들은 늘 인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식의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암호를 맞추거나 돌로 둘러싸인 진법 안으로 뛰어들면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손을 휘두르면 나무들이 알아서 일어나 양쪽으로 줄 맞춰 서는 건가요? 난 단멍이가 아니야. 그런 재주는 없다고.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곳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유섬을 띄었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화공에게 이곳에 짙은 안개와 숲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개가 걷힐 거야. 장비를 밟거나 화초를 꺾지 마시고 공공시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한 적 없는 꿈. 한 적 없는 꿈. 어때? 아름답지? 옥벌의 경치보단 덜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있긴 하네요. 칭찬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 맞아요. 한 적 없는 꿈. 왜 웃어? 죄송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아련자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법기인가요? 말 그대로 자일 줄은 몰랐네요. 이 진리의 가지를 얕보지 마. 150년 전에 검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을 땐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고. 에바네시아 씨, 이런 귀담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스믹 포스 유저들 귀에 들어갔다간 산을 가르는 전투력은 인문 수준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대단한 선주 장군께서 낙원의 거리 유행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이야. 점수에 가라면 마땅히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풍물을 살펴야죠. 나 같은 판결자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내 보물도 그에 맞춰 변해야지. 생각해봐.
학생 차림의 미소녀가 검을 들고 종일 거리를 활보할 순 없잖아. 에바네시아 씨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그럼 측량을 시작해 주세요. 이 세계를 심판하며 하늘의 법도를 새기는 척도인 진리의 가지여. 이곳에서 거짓과 진실의 눈금을 재고 하늘날의 법규를 넘어선 모든 죄를 가늠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만호는 아련자가 아니었어. 아련자가 아니라면 규율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무슨 뜻이죠? 아련자가 아니라면 만호는 왜 공개적으로 환월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비밀 정원 신단 위에 8종 문어 형상을 한 가면은 또 누구의 것이고요? 그 가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련자들이 그걸 쓰고 있어. 지금 시필드 전역에, 아니 2차원 시티까지 곳곳에 아련자들이 있어. 이런 상황은 환월 게임 역사상 처음이야. 장군님, 누군가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낭 씨였네요. 그리고 다낭, 돌아왔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블레이드, 아니 선주의 중범죄자인 응성이라고 불러야겠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다니 잘 됐네. 옥골 장군, 네 시야는 여전히 선주의 법도 안에 갇혀 있군. 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죽이러 왔다. 공동의 적? 허! 너는 선주의 적이야. 넌 스텔라론 헌터가 된 후로 널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허릉의 추율궁 주재사들을 수없이 죽였고 주명의 장인을 선동해 네 검을 수리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루시켰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옥골 선주 시황사의 금지된 땅에 침입해 귀진 비림을 파괴하고 전사한 영령들의 안식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망자의 비밀을 훔쳐간 거야. 대체 어떤 안목이 너를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이끈 거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공동의 적이 있는데? 기꺼이 들어줄게. 내가 은관 몇 년 동안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잘 칠 줄 알았다면 처음 주명의 검을 구하러 갔을 때 널 묶어서라도 연마궁에서 끌고 나와 합류시켰을 텐데. 이분은 또 누구? 반가워, 효광 장군. 선주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날 기억해줘서 고맙군. 내 진짜 이름을 밝히지. 내가 바로 라만차다. 가명으로 바꿨잖아. 갤럭시 레인저의 수장이라. 이번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네요. 장군, 과거의 원한은 잠시 미뤄두시죠. 저희가 논의해야 할 건 이 세계의 존망뿐만 아니라 장군께서 점기로 예견하신 그 멸망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가 나열한 그 죄목들은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여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의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장군. 그런데도 기어코 죄를 판결하고 원한을 풀겠다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널 따라 허릉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온 건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30년 전의 방어혈전의 운명이 눈앞의 세계에 닥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행연회의 행복수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찰나의 세포다. 그렇다면 수술받은 사람들은 전부 아련자가 됐지. 원력이 모여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혈육의 의지가 깨어나 모든 숙주를 양분으로 삼게 될 거야. 팔종 문어 가면을 착용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체되어 이 땅 백성들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풍요의 사도군.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이상낙원에 가져온 거지? 또 한 명의 무명객이군. 천년 동안 있던 단 3번의 각성 중 2번은 너희가 가져온 예외에서 비롯됐지. 아니, 나는 심판하기 위해 왔어. 만원의 분수 넘치는 행동은 이미 환월이 제정했어. 이제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아주 간단해. 낙변하천이는 내 손을 거쳐 장생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거야. 설령 찰나가 소생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지. (2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무고하다고? 네가 말한 무고한 사람들은 기꺼이 적에게 원력을 바치며 널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 난 똑똑히 봤어. 만원을 향한 지지와 너를 향한 적이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야. 진심이면 어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 아의 게임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 너도 알 거야. 오늘 네가 구한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서서 타인, 심지어는 내일의 너 자신을 증오할 수도 있어. 환락운명의 길에서 해악과 악인은 동등한 힘을 갖지. 만원이 중생에게 조소할 권리를 하사했단 점에선 너보다 나아. 너와 그녀,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비웃고 낙원의 실망스러운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게 말이지. 보았다시피 사람들은 그녀가 건넨 가면을 선택했어. 단 한 번의 게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건 허황된 공상이나 다름없지. 난 한 가지 사실만 믿어. 사람들이 세상이 실망하는 건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증명해 보일 거야. 결국 누군가는 나선다는 사실을! 넌 제대로 된 가면조차 없어.
하지만 너에겐 흥미로운 카드가 숨겨져 있는 것 같네? 만약 원력이 너에게 쏟아지게 둔다면 너도 만원처럼 잠식되어 자아를 잃게 될 거야. 네가 환락에 의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거지? 상관없어. 여정은 원래 사람을 변화시키는 법이니까. 본심을 헤아릴 필요도 승리를 갈망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아는 건 단 하나. 만원의 소행이 날 분노하게 했다는 거야!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날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는 거지. 그거 알아?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만해. 하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총애를 얻을 수 있겠어? 보아하니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널 위한 빛이 반짝이고 있네. 스타레일 패스에서 준 응원봉? 왜 3분인데? 삼 3분은 빛을 믿는 시간이니까! 유치하네. 응원봉이 무기로 쓰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럼 계약 성립. 하늘 위 환월과 지상의 신목, 지금 이 서약의 증인이 되노니 영원한 나와 떠오르는 그대처럼 영원토록 깨지지 않으리라. 이제 너한테 달렸어, 주인공. 어서 와. 평온을 되찾은 이상락원의 일상에 돌아온 걸 환영해. 대승을 거둔 기분이 어때? 망연자실한 모습이 정말 너답지 않네, 주인공. 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건 에바네시아야? 아니면 그녀야? 맞춰봐. 정말 아쉽네. 모처럼 아련자가 됐는데 하이라이트 장면을 놓쳤잖아. 그래도 악당 캐릭터가 되지는 않았네. 불행 중 다행이야. 너에겐 무한한 생명이 있잖아. 미래에 무한한 기회가 있을 거야. 위로해줘서 고마워, 라쿠나. 역시 계속 네 편하길 잘했어. 복슬복슬로 1권체 1화. 응,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림 속 세계 깊은 곳으로 가서 그 창조자에게 경고해줬으면 해. 천년 전 외계의 천마군단을 막기 위해 그래피아는 자신을 희생해 그림 속 차원을 창조했어. 그 후 그녀는 계속 두루마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웠던 적이 다시 돌아왔어. 누군가 날 몰아붙여 규칙을 어기고 힘을 소진하게 했지. 그는 이 환월 게임을 파괴하고 에이언즈의 봉인을 깨트리려 해. 가서 그래피아에게 전해줘.
외계 천마의 주인이 돌아왔으니 부디 조심하라고. 네가 싸우는 동안 나도 풍요의 힘으로 수술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흔을 치유하고 있었거든. 미안. 역시 너무 무리했나봐. 푹 좀 자야겠어. 라쿤, 내 화려한 등장을 또 기대해줘. 에바네시아,